자, 아까 2조는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5조. 5조는 요건이 어떤 거냐면, 첫째, 도로나 하천 이런 기타 공공의 영조물에 어떤 문제가 생겨야 돼요. 이것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해를 끼치고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불가항력과 같이 이런 면책 사유가 없어야 국가배상이 인정됩니다. 자,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은 이미 한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죠? 1편에 행정 주체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공공단체는 또 어떤 게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의 모임인 공공조합, 공공재단.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야? 한국방송공사 같은 영조물 법인, 서울대학교 같은 거. 자, 그때 영조물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학교, 서울대학교. 사람과 인적, 물적 시설이 결합체, 교도소, 병원 이런 거. 그런 게 모인 걸 우리 영조물이라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영조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적, 물적 시설이 같이 합쳐져야 영조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도로가 사람이 있나요? 물적인 것만 있지. 하천에 뭐 사람이 있나요? 따라서 공공의 영조물이란 말은 안 맞는 말이야, 여기는. 그냥 공물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공물. 도로, 하천, 기타 공물에 이렇게. 인적 시설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법 표현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공물에, 이 말이에요. 공적인 물건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청사에 뭐죠? 천정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무슨 공원을 갔는데 나뭇가지가 찢어져 가지고는 나를 덮쳤다. 그렇죠? 또는 어지러워. 청계천에 놀러 갔는데 술 한잔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택시를 타러 가요. 근데 난간에 이제 기대갖고 물 흐르는 걸 좀 들어보려고, 한번 보려고, 오랜만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는데, 풍덩하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 나 말고 누군가. 자,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미친놈. 거기는 왜 가가지고 술을 못 쓰면 고깃집에 들어가지. 그렇죠? 그 밑에는 뭐하러 쳐다보려고 뒤지냐 그러면.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옆에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프지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5조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한 6천, 7천만 원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 청계천에서. 한번 두 번째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 옛날 같으면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가 술 처먹고 보다가 떨어졌는데 국가가 왜 돈을 줘? 돈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공물의 청계천은 청계천 난간 이런 건 다 공적인 물건이잖아요. 하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하자가 있었냐? 난간 높이가 너무 낮았다 이 말이에요. 난간 높이를 이렇게 높이 놓으면 지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지. 안 그러면 타 넘고 떨어지든지. 그렇죠? 낮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거예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이런 사건. 서울시 시설관리 규정에는 1.25cm인가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직접 가서 난간을 재봤어요. 1.5m야. cm가 아니고 미터야 되겠네. 규정을 넘어섰죠. 보통 변호사 같으면 아씨 규정도 넘어섰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는 끝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비록 1.25m 규정은 넘었지만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1.5m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어떤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이 난간에다가 추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러면서 경고판이라도 세워놔라 이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그림을 그려놓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적어도 몇 번 사고가 났으면 이런 경고판이라도 세워놓는 게 안전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안전성을 결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된 사건. 6,400만 원인가 받아냈어요. 한 3년, 4년 됐었나? 이런 거. 자, 많이 주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지가 잘못했다는 사건들도 이와 같이 국가의 잘못을 잡아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눈이 폭설이 내려요.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분명히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주의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뭐 설마 뭐 고속도로까지 막힐까 갔어요. 통제도 안 해요. 괜찮은가 보다 갔어요. 근데 대관령 넘기도 전에 차가 막히고 눈이 막 억수는 비네.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거야. 오도 가도 못해요. 모든 차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우리 애는 뭐 독감에 걸리고 난리도 안 해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자? 도로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는 이런 예보가 그만큼 있었으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많이 내렸으면 재빨리 통제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건. 2조, 5조가 애매하죠. 공무원이 뭐 부주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5조로 가는 게 쉬워요. 고의과실 입증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하여튼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편해요 이게. 아까 운전병 트럭 이번엔 좀 비슷하게 생겼다. 치였어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느냐? 이거는 입증하기가 아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아요. 이 운전병은 진짜 열심히 운전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 제동거리도 브레이크 밟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좀 늦게 밟은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제때 밟은 것 같고, 과속을 했는지 야리까리해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5조 책임은 묻기가 쉬워요. 이 브레이크 패드를 보는 거야.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가 하나도 안 남게 다 달아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제때 밟았더라도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거죠. 공적인 물건이에요. 하자가 있어요. 국가배상 인정. 쉬워요. 그 소방차에 객관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국가배상이라. 고의과실 입증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5조로 물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게 5조 책임이에요. 여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자, 633 국가배상법의 규정. 조문이 있네요. 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1항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 말은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공물로 넓게 해석하자 이 말이에요. 아까 공무원도 진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넓은 공무원으로 봤듯이 이것도 공적인 물건으로 보자. 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역시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항 1항을 적용할 때 손해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놈에게 구상할 수 있다. 758조 규정과의 관계. 역시 아까 756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민법은 공작물 책임이라 그래요. 민법 758조는 공작물이면 어떤 걸 말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건을 말하는 거야. 우리 5조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하천도 들어가요. 따라서 뭐예요? 자연 곡물도 들어가는 거야. 어디가 더 넓어요? 민법은 공작물에 한정되는 거고 우리 행정법은 곡물이니까 더 넓다. 그렇죠? 넓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민법은 점유자의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역시 점유자가 관리를 잘했는 걸 입증하면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국가배상에서는
무조건 책임이에요. 따라서 역시 점유자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동그라미 정도 됩니다. 2번. 민법을 모르는 사람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공동의 영조물이란 공적인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를 말한다. 즉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별표. 따라서 여기에는 인공공물도 들어가고 자연공물도 들어가고 동산, 그러니까 물건, 동물도 돼요. 경찰마도 됩니다. 경찰견 이런 것도 돼요. 경찰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경찰서 앞에 경찰견이 묶여져 있는 거야. 묶여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줄이 조금 이제 오래돼 가지고 약간만 좀 많은 이제 조금 힘만 주면 뜯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낡았어요.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교체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로 가는데 경찰견이 있길래 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톡 달라드는데 줄이 끊긴 거야. 그대로 물렸어. 팔이 물렸어. 여기 물리면 아프겠다. 여기 물렸어. 자,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경찰견도 공물이에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요. 제대로 안전하게 안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손이 생겼어요. 국가배상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개든 말이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공적인 거와 관련되면. 판례가 이 영조물로 인정한 내로는 지하 케이블선에 맨홀이 문제가 있었다. 견널목에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 공중 변소에 뜨거운 물이 나왔다. 도로나 하천에 범람이 일어났다. 도로가 움푹 패여 있었다. 육교가 무너져 내렸다. 여의도 광장의 시설이 안전하게 안 돼 있었다. 교통신호기가 이미 고장이 나 있었다. 매양리 사격장이 시끄러워 뒤지겠다. 등등.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건들. 한편 영조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공적인 게 아니면 국가배상 인정이 안 돼요. 국유림은 소유는 국가 거지만 이거는 뭐야? 그냥 국가의 소유 숲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유림. 그 다음에 공용 개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국민이 좀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은 공용이 개시되지 않은 도로, 아직 공사 중이고 완성되지 않은 옹벽, 아직 종합운동장 예정 부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공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생겼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이 별표 2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우리 판례가 국가배상법상 5조상에 영조물로 본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요. 그럼 위에 3개 밑에 하나 내고 찾아라 이렇게 낸다고. 판례 A급이에요.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이 있어도 되고요. 임차권이 있어도 되고 그 밖에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은 없지만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국가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됐어요. 누구 땅인 다른 사람 땅인데. 하지만 이왕 관리를 했으면 어때요? 잘해야죠. 사람이 다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별표 AA급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관리 하자는 어떤 의미냐? 그렇죠? 객관설에 보시면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사회 통념상 그 영조물의 설치, 유지, 보관, 수선 등의 불안전한 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다섯을 판례예요. 객관적 통념상 안전성을 결여한 거. 자, 우리는 이런 걸 우리는 하자가 있다고 표현하겠다 이거죠. 주관설 절충설은 됐고요. 판례 종래에는 객관설이 주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약간 애경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판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인데 도로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새 파이프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
이쪽에서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여기는 새 파이프가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살 피해갖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갑자기 파이프가 하나가 내 운전석을 팍 날아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팍 꺾었어요. 떨어졌어요. 허리 다치고 다리 다치고 머리 다치고 다 다쳤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파이프가 떨어져 있었는데 바퀴에 튕겨갖고 나한테 날아온 거야. 자, 도로, 곡물 맞죠? 도로에 이런 파이프가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념상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국가배상 인정이지. 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것도 국가배상 쉽게 인정했던 건데 이제는 한 10분 전에 이 도로 유지 관리하는 차량이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 다 주워가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5분 전에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파이프를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 도로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예견할 수는 없죠. 그걸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맨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게? 모든 도로에? 그건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했지만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부정하는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관설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객관설인데 이런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을 때는 하자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 판례가 1번 판례예요. A급. 교차로예요. 교차로. 자, 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신호등이 꺼져 있어요. 등이 안 와 있는 거야. 이쪽에는 신호등이 안 꺼져 있어요. 파란불이에요. 그럼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파란불이니까 가겠죠? 직진합니다. 나는 자, 도로가 신호등이 꺼져 있는 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거 맞죠? 신호등만 빨갛게 켜져 있었으면 내가 안 지나갔겠죠? 국가배상 해라 이 말이에요. 국가배상 청구를 했더니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단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신호등은 뭐 절대 고장이 안 나고 한번 등을 켜놓으면 무제한으로 영구적으로 불이 안 꺼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전구도. 따라서 저걸 이제 단선, 그죠? 또는 소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걸 예상해서 항상 새 걸로 갈아 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언제 고장이 날지. 그것까지 예상해서 항상 불이 켜져 있게 할 수는, 회피할 수는 없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까지 예견해서 항상 불이 켜져 있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배상 부정. 그게 1번 판례예요. 자, 이거는 그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요. 얘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왜? 꺼져 있으면 더 주의를 보고 이쪽이 파란불이면 썼어야죠. 이 파란불도 아닌데 지가 왜 가? 그래서 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논리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끌어낸 거예요. 결론은. 2번은 전혀 다른 사건. 비슷한데 달라요. 가변차로예요. 자, 이쪽으로 2차선, 이쪽으로 2차선인데 아침에 출근길은 여기에 이제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한 차선을 더 주는 거야. 파란색. 퇴근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3개 차선을 파란색으로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 주겠죠. 출근할 때는 이쪽에 3개. 그러니까 뭐요? 여기하고 여기는 어떤 때는 이쪽이 가고 어떤 때는 오후에 저녁에는 이쪽이 다 파란불이 켜지겠죠. 이게 가변차로예요. 가변차로. 내가 갑니다. 출근길에 파란불 켜져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쪽에서 또 파란불이 켜져 있는 거. 이쪽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파란불이야. 어떻게 될까?
만나겠지, 중간에서. 사고 났어요. 자, 국가배상 청구.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죠. 이쪽 파란불이면 이쪽에는 빨간불이 와 있었어야지. 둘 다 파란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신호등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국가배상을 청구했어요. 예견할 수 있었냐? 회피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파란불. 이것도 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실수하지만 컴퓨터도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안 하나요? 컴퓨터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따라서 어때요? 예견할 수 없다, 회피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예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국가배상을 인정했어요. 이건 또 국가배상을 인정을 했어요. 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다 파란불이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그냥 암기를 하는 거예요. 1번. 교차로에 단선된 거는 네가 잘못했네 임마. 하자 인정할 수 없다. 2번에 가변차로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하자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더라. 이거는 이 사례를 시험에 한 두세 번 물었어요. 무식하지만 외워야 됩니다. 결론을 알아놔야 돼. A급, A급. 3번 읽어보면 됐고요. B급. 4번 매양리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국가배상 다 인정됩니다. 받아냈어요. 매양리 사격장이 뭐냐면 미군 전투기들이 사격 훈련하는 곳이에요. 맨날 포를 쏘는 거야.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막 기가 나글나글해. 나글나글해가 뭐 말이지. 하여튼 기가 먹먹해요. 난청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냈어요. 자, 매양리 이제 주민들이 받아내니까 어때요? 자, 시끄러운 데서 다 이제 변호사들이 부추깁니다. 야, 너희들 국가배상 청구하자. 김포공항 옆에 주민들이 5번 판례 국가배상을 청구했어요. 받아냈어요. 그 이듬해 대구 동천 비행장 옆에 있는 주민들이 또 국가배상을 청구했어요. 다 받아냈어요. 다 하자 있다 이거죠. 다 받아낸 사건. 받아냈다. A급, A급. 자연곡물, 인공곡물. 그렇죠? 2번 동그라미. 인공곡물은 자연곡물에 비하여 영조물의 하자가 좀 넓게 인정될 수 있겠다. 그렇죠? 만들어낸 거니까 더 쉽게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거죠. 하천은 이제 강수량의 예측이 어렵고 범람 같은 거 했을 때 참 애매하죠. 자, 1번 판례가 아까 대관령 사건이에요. B급. 2번 하천 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범람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은 인정되기 어렵다. 2번 판례는 언제 사건이냐면 2005년도인가 중량천 범람 사건이에요. 중량천이 어딨냐면 그 건대 쪽에 한양대 건대 그 동부 서울 쪽에서 왕십리 쪽에 그 중량천이 범람을 한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일대가 완전히 지하 1층, 지하는 당연히 잠겼겠고 1층 한 중간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요. 막 매트리스 다 젖고 옷 다 젖고 뭐 이렇게 됐겠죠. 전자기구들 다 뭐 작동 안 하고 휴대폰 다 고장 나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하천의 범람을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치수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의 책무냐.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하천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500년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량천은 강둑을 한 7m 정도만 쌓으면 100년 정도의 빈도로 오는 비가 내려가지고는 이게 범람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제방을 쌓았어요. 꽤 높아요. 그런데도 범람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떠란 말이냐. 이거는 그것까지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한 10m 높이까지 제방을 쌓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건이에요. 이때 변호사가 고성덕 변호사. 알아요? 이렇게 하면. 따님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가지고 참 피본 사람인데 좀 안타깝죠? 가족들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자, 1번 B, 2번 B. 하자 입증 책임은. 자, 이런 건 다 누가 입증하라 그랬어요, 아까? 원고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손해 발생하고 똑같아요. 정신적 손해 다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일 경우는
그거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죠? 불가항력일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불가항력이 뭐야? 진짜 뭐 지진이 일어나 버렸다든지,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국가 네가 배상해라. 뭐 국가가 어떡하라고? 땅을 다 시멘트로 메꿔놔야 돼요? 땅이 안 벌어지게? 아니면 국가 땅이 안 들리게 막 멘틀 밑에까지 막 구덩을 심어갖고 안 흔들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불가항력이에요. 그거는 국가한테 배상해달라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거는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은혜적으로 돈을 모아서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지. 복지로 해결해야 되지. 배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1번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50년 정도의 빈도는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얼마 안 온 거예요. 아까 홍수비를 어떻게 정한다고? 100년 빈도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1번은 그 정도 비로 범람했으면 국가가 책임져 임마. 2번 이번에는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에 의하여 하천이 범람했대요. 엄청 왔나 봐요. 이것까지 국가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불가항력, 국가배상 부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빈도, 600년 빈도 딱 나오면 인정, 불정, 그렇죠? 기억할 수 있겠죠? A급, A급. 2번 예산 부족 등 재정적 제약은 참작 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 판례 AA급이에요. 맨날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했어요. 국가배상을 청구했더니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제방 싸울 돈이 어딨냐? 학교 애들 급식도 못 주는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국가배상을 부정할 만한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급. 그 다음에는 모든 손해배상에는 다 과실상계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과실상계가 뭐예요? 니도 요만큼 잘못했다 이거죠. 내가 어떤 운전하고 가다가 착 부딪혔어요. 나는 직진하는데 전마가 좌회전을 한 거야. 나도 제 속도를 지키고 주의를 했으면 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사고가 안 났어요. 하지만 나도 좀 잘못이 있잖아요. 전마가 100%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90% 내가 1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1억의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부담, 제가 9천만 원 부담 이렇게 된다고. 그게 과실상계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렇게 과실상계를 합니다. 당연히 2조에서도 하고요. 5조에서도 한다 이거죠. 동그라미 정도예요. 판례 B급입니다. 읽어보시면 네가 임마 김포공항 그렇게 시끄러운 줄 알면서 들어갔잖아. 이사 갔잖아. 따라서 니도 과실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약간의 감면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의 하자와 다른 행위와의 경합. 영조물에도 하자가 있었고 다른 놈들도 잘못했으면 공동 원인이기만 하면 일단은 5조 책임도 지는 건 맞다 이 말이에요. A급 읽어보면 상식이에요. 2번 B급이고 그 다음에 2조와 5조의 경합 아까 했어요. 둘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방차의 흠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운전병의 과실을 물어도 되고요. 소방차니까 소방사네. 소방수. 또는 브레이크 패드가 따라 있었다는 5조를 물어도 되고 결론은 뭐예요? 청구권 경합설 셋째 줄 뒷부분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쉬운 걸로 하면 돼요. 2조로 물어도 되고요. 5조로 물어도 돼요. 아까 제가 뭐가 더 쉽다 그랬어요? 5조가 더 좀 쉬운 게 많아요. 고의과실 입증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배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배상법 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이게 틀린 거죠. 국가배상에서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 758조와 다르며 이렇게 해야 되죠. 또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대상물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책임 규정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다른 자연적 사실도 있고 제3자의 행위도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도 잘못이 있었고 이런 게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일단 5조에 의하여 책임을 져라 이 말이야. 그 대신 과실상계 이런 걸 하겠죠. 3번 3번 아직 안 배운 거고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4.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아까 예산 부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이 되지 못한다. 아까 판례 그대로네요. 맞다. 답은 1번. 됐죠? 다음 배상 책임의 내용에서 배상 책임자는 누구죠? 아까 다 했잖아요. 국가 또는 지자체다 이거죠.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오른쪽에 내부적 구상권은 자 2번 아까 조문에서 봤어요. 1번은 몰라도 돼요. 지워버려도 되고 2번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구상. 국가 또는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따로 책임을 질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예를 가지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배상의 범위 한정액설, 기준액설 똑같은 논의가 5조도 똑같이 그 기준이 적용되니까 기준액설 7조 7 조문에는 없지만 2조든 5조든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배 청구권은 양도 압류하지 못하는 게 맞겠고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 반대로 해석하면 가능할 거고 그렇죠?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시효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알았으면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 그렇죠? 국배 청구권하고 보상 청구권은 따로따로니까 하나가 중단됐다고 해서 다른 권리를 행사한 건 아니니까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B급이에요. 예전에 맞는 판례를 한번 나왔습니다.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매하네. 자, 뭘 해야 되냐. 어디를 가냐면 좀 쉬운 걸 먼저 하죠. 5조의 배상 책임자의 640페이지 보세요. 그 3번 양가로 3번에 공공물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대외적 배상 책임자 여기. 자,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배상법 6조 1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자 살짝 줄 거 놓고 또는 자 네모를 치세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 네모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 비용, 자 그거는 그냥 살짝 줄 것이고 또는 뒤에 네모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네모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도자가 중요해요. 도자가 별표 2개 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 이게 도대체 뭐 말이냐 이거죠. 오른쪽에 있는 1번 판례를 봅니다. 2번 판례를 먼저 볼게요. 2번 판례는 이런 사건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1번 국도가 있어요. 국도는 여러분 도로교통 표지판에 어떻게 표시되냐면 파란색으로 표시돼요. 동그라미로. 그게 1번 국도라는 뜻이야. 국도. 노란색으로 뭐 699도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지방도예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설치한 도로예요. 파란색 국도는 국가가 설치 관리한 도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고속도로, 고속국도죠.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숫자가 1이면 3번 국도, 55번 국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다 뭐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들이에요. 방향이. 짝수도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는 도로 42번 국도. 수원에서 강릉으로 가는 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를 보면 이 도로가 내가 지금 홀수도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북쪽 아니면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짝수도로를 타고 있으면 포항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또는 강릉을 가고 있는 거야.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자, 1번 국도는 누가 설치했죠? 아까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 네모하라 그랬죠? 만약에 1번 국도면 누가 설치 관리했을까요? 국도니까. 국가가 있죠, 국가가. 대한민국이. 근데 1번 국도는 서울에서 수원을 지나, 화성을 지나, 오산을 지나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도로예요. 이걸 국가 공무원들이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 모든 지자체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로법에는 국도는 그 국도가 지나가는 시군 구청장이 그 도로의 관리청이 되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수원시를 지나면 이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한다고? 수원시장이 하는 거예요. 수원시장. 자,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공무원들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수원시 공무원들이. 봉급 줘야죠. 자, 그런 설치 관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네모시 놓은 게.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자, 그러면 수원시를 지나는 요 부분의 비용은 누가 될까요? 수원시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원시가 돈을 낸다 그래야지. 수원시장은 그 인간도 아니에요. 걔는 그냥 기관일 뿐이야. 에? 수원시가 주체잖아요. 수원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자라고. 자, 설치관리자하고 비용 부담하는 자가 지금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이놈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대요. 얘도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국가는 당연히 지 거니까 지가 배상해야 되고 얘도 배상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조항을 뒀을까요? 자, 내가 대구에 내려오기 위해서 밤 새벽 2시에 이제 일본 고속도로 타기 싫어 국도를 타려고 통행료 아끼려고 국도를 쭉 내려오는데 뭐 교통 표지판도 없는데 갑자기 도로가 끊겨 있는 거야. 퉁 떨어졌어요. 허리가 다쳤어요. 알고 봤더니 공사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위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놈들이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해놓고 모르고 내가 그냥 지나와 버린 거야. 보수 공사하는데 그럼 다쳤죠. 자, 그럼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뭐 여러분같이 이제 똑똑한 파란색 1번은 국도니까 당연히 이건 국도니까 국가한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원시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또 공사하는 애들도 다 수원시 공무원이에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림막 붙여놓은 것도 다 수원시라고 붙여놨어요. 이거 수원시가 한 건가 보다. 그럼 수원시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는 얘한테 해도 되고 얘한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잡고 그냥 국가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줘야 돼요. 국도인데 줘 임마 이 말이에요. 주고 어떻게 해요? 국가한테 알아서 정산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줘야 된다. 피해자의 피고 선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문이에요. 임마한테도 받고 임마한테 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손해배상은 피해 본만큼 줍니다. 더 주진 않아요. 그래서 얘한테 하든지 얘한테 하든지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파출소에 지갑을 주어가지고 맡기로 이제 유실물을 주어가지고 섭득한 걸 이제 신고하러 갔어요. 문을 여는데 창문이 쫙 깨져버리는 거야. 손이 쫙 나가버렸어요. 피해를 입었죠. 자, 그 유리에 약간 금이가 있었던 거야. 하자가 있죠. 자,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죠? 중앙파출소는 설치관리자가 누구예요? 오늘 집에 가면서 물어봐. 이건 누구 거예요? 물어봐. 대구시 거예요? 서울시 거예요? 대한민국 거예요?
대구시 중구 거예요? 종로구 거예요? 뭐 다 물어봐. 제주시 거예요? 물어봐. 경찰도 모를 거야, 아마. 국가가 한 거예요. 경찰은 다 국가 경찰이에요. 국가가 봉급 주고 다 해요. 자, 설치 관리자는 누구다? 국가. 비용 부담자도 그건 국가인 거야.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파출소는. 따라서 둘 다 국가야.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죠. 동일하면 둘 다 국가니까 그냥 국가한테만 청구해야지. 당연히. 다를 때는 얘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국도고,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그게 어떤 거냐면, 안산시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죠?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안산시장이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줬어요. 자, 이 신호등이 고장이 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설치 관리자는 누구예요? 이번에는 누구? 안산시가 설치했다 그랬잖아. 안산시예요. 근데 신호등은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 신호등 밑에 아저씨 누가 써 있대요? 지나가면서 보면 경찰이 써 있잖아요. 경찰이 맡고 있다고. 모든 지자체든 국가 전체적인 신호등 교통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고. 따라서 저 안산시가 설치한 신호등이지만 저 신호등의 설치 관리 업무는 경기도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관리를 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관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들이 이제 관리를 하겠죠. 비용은 누가 되죠? 그러면 경찰이니까 국가. 이번에는 반대죠. 비용 부담자가 국가예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산시니까 안산시한테 해도 되고요. 국가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자꾸 국가배상 청구하면 돼요. 왜?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는 둘 다 되니까 이렇게 된다.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이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너무 상세하게 하는데? 자, 마포대교가 있어요. 마포대교는 마포갈비 유명한. 근데 실제 마포에 가면 마포갈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새는. 자, 이제 서울역 쪽, 청와대 쪽, 광화문 쪽에서 마포대교로 넘어오면 이제 여의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국회의사당이 있고 여기가 KBS가 있어요. 여기에 여의도 광장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아스팔트예요. 이 도로하고 다. 옛날에는 여기서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렇죠? 응답하라 9988.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도로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놀고 있었던데 지금은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반은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나무 심고 뭐 이렇게 산책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 도로이던 시절에 여기서 이제 일요일 날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놀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자동차를 타고 여의도 광장으로 질주를 한 거야. 한 시속 150km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롤러스케이트 타던 사람, 자전거 타던 사람 부딪히고 치이고 다치고 죽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피해를 입었잖아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돼요. 저 미친놈은 돈이 없어요. 전마한테 배상을 청구해봐야 돈이 안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역시 돈 많은 국가나 지자체한테 가야 돼요. 전마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죠. 2조를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뭘로 물어야 돼? 5조로 물어야 돼. 5조로 뭘 묻지? 도로의 안전성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적어도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공원같이 만들어 놨으면 차가 여기에 못 올라오게 턱을 높여 놓던지 보도 블럭이라도 깔아가지고 차가 못 넘어오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봉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줄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놨어요. 한두 군데. 차면 넘어가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안전성을 결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차가 들어와갖고 사람을 다치겠다 이거죠. 자, 이 도로는 지방도예요. 서울시도야. 아마 설치 관리자는 누구예요? 서울시.
근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보수하고 할 수가 없죠. 각 구에서 이제 나눠서 한단 말이야. 아까 국도가 그렇게 하듯이. 자, 서울시, 여의도는 영등포 구예요. 영등포 구청장이 저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 보수하고 비용은 누가 되죠? 영등포 공무원들한테는 영등포 구에서 돈 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비용 부담자는 영등포 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아무한테나 하면 된다고. 서울시한테 해도 되고 영등포 구를 상대로 해도 되고. 그렇게 된 사건. 이 사건에서는 영등포 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영등포 구는 이거 우리는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수해 주는 것뿐이다. 서울시가 부담해서 턱을 높이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그 대법원까지 간 거야. 결국은 비용 부담자로서 너도 책임 있다. 줘라. 이렇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비용을 국가가 이렇게 위탁하잖아요. 수원시한테 돈을 줍니다. 관리할 비용을. 이렇게 위탁을 하면 다 돈도 줘요. 비용 부담 어느 정도 금액을 줍니다. 진짜 비용을 부담하는 건 국가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국도 관리 이런 거는. 하지만 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수원시가 부담하는 거로 보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걔들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보죠. 비용 부담자도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 1, 2, 3, A. 선택적 청구,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논리로 페이지 626페이지로 간다. 왼쪽에 배상 책임자에 쭉 내려와서 국가배상법 6조가 있죠. 2조의 국가배상 책임, 배상 책임자 3번. 방금 읽었던 조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항의 단서에 6조 1항 2조 3조 5조에 의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손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뭐가 네모예요? 공무원의 선임 감독 네모죠. 감독을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는 살짝 줄 긋고 이번에는 공무원의 봉급이나 급여나 기타 비용 네모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2조 책임을 물을 때요. 원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할 일이에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해야 돼. 나눠졌죠. 근데 국토부 장관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토부에 있는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권한을 각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권한을 위임을 많이 해줘요. 시도지사한테. 자,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이 A라는 일을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준다고.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관위임 사무라 그래요. 기관위임 사무라 그런다고. 원래는 국가사무인데 각 지자체장한테 네가 좀 해줘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준다. 위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잖아요. 하지만 요 A라는 일을 할 때는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요 일을 해주는 거야. 지자체의 대표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A라는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자,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서울시 공무원이 이 A 일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얘한테 손해를 끼친 거야. 자,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시도지사든 시의 공무원이 요 일을 하다가 피해를 준 거야. 2조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자, 누구한테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선임 감독자,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 여기는 말은 지금 선임 감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모를.
근데 이 의미는 조금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 사무에 실제 귀속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무가 누구의 사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사무예요? 저 사무면 국토부 장관의 사무잖아요. 따라서 사무 귀속 주체는 누구예요? 저 사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피해를 끼쳤는데 저 사무는 누구 사무예요? 국가 거잖아요. 국가 사무.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사무 귀속 주체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공무원한테 봉급이나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대는 사람은 서울시장이 일을 하고 서울시장한테 돈 주고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서울시겠죠.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가 된다고. 자, 이때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사무 귀속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해도 되고요. 서울시를 상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 아무나 잡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비용 부담자든 사무 귀속 주체든. 됐죠? 그게 627페이지 3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서 기관임 사무의 경우에는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국가의 집행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국가가 사무 귀속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판례 1번 A급 2번 보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이 임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6조 1항 소정의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사무지만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죠? A급 3번도 A급입니다. 비용 부담자도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져라. 자,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면 2조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5조에 의해서는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누가 피해자가 돼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돼야 되고, 그렇죠?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향토 예비군은 어떤 연금을 따로 받는 게 있으면 청구할 수 없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누구죠? 사무 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는 둘 중 아무한테 둘 다 해도 된다. 5조도 마찬가지.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는 아무나 둘 다 피고가 될 수 있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지까지 다 배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손해배상. 자, 이런 요건을 다 갖췄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절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아는 절차는 소송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돼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사법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자, 여기서는 뭘 배우면 돼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거죠.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이 말이에요. 둘째 줄 실무상 무슨 소송으로 다루고 있어요? 민사로 간다 그랬잖아요. 별표 2개. 됐죠? 됐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거 말고 조금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물론 개인이 해도 되지만 변호사를 보통 선임을 하잖아요.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그렇죠? 인지대 붙여야 되죠.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게 아니고 행정 절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상심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상 신청을 하면 돼요. 1번 국가배상법 9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에다가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별표 2개예요. 옛날에는 이걸 신청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자, 지금은 배상심의에서 배상금이 많이 책정이 될까요? 이 국가기관인데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있는데 뭐하러 이걸 반드시 가라 그러냐? 오히려 더 국민들 구제에 불리하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배상심의에는 뭐 본부 배상심의가 있고 지구 배상심의에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결정 전치주의의 내용은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상심의에서 심의 결정의 3번이에요. 배상심의의 결정은 역시 아까 청원의 결과, 진정의 결과, 배상심의의 결정, 이런 것들은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여러분 아직 대상적격을 자세하게 안 배워갖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별표에 넣으시고, 결정의 효력이 다음 페이지 2번이 별표 2개입니다. 옛날에는 국가배상법 16조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자, 배상심의에 배상 신청을 했더니 배상 결정이 나온 거예요. 나는 한 2천만 원 달라 그랬어요. 근데 배상심의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1,500만 원인 결정이 났어요. 아씨,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0만 원만 받으려니까 좀 억울해. 근데 소송을 제기하려니까 또 돈 드니까, 에이, 그래, 1,500만 원만 받자. 자기가 동의를 해줬어요. 좋아, 1,500만 원 받을게. 자, 그렇게 딱 받아버리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었어요. 자, 재판상 화해가 된다는 것으로 봐버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소송이 끝난 거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소송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2달이 지났어요. 전에는 허리가 안 아팠는데 이제는 허리 저 안쪽까지 아픈 거야.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은 뭐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고 때문에. 그 운전병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면 피해가 더 생긴 거잖아요. 돈을 더 받아야 되죠. 근데 재판상 화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셋째 줄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별표 2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헌재가 아니라 현재는 신청인은 배상 결정에 동의를 했거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돈을 지급한 때에도 따로 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따로 소송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별표 2개. 시험은 아직도 그렇게 나와요. 배상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다 이거지. 이제는 있다 이거지. 됐습니다. 나머지 그 일반 절차에 2번은 그냥 동그라미 해놓고 한번 읽어두면 되고요. 3번도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나중에 가지평 이런 걸 배우게 되니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좀 빨리 했지만 중요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풀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손실보상.